자, 그리고 쿠퍼플래그 이야기에 이어서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변은 없었으나 나름의 파격은 있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뭐 파격은 뒤에 1라운드 16순위에 뽑힌 그 양한선, 네. 양한선 이 선수 때문에 아마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앞선 번, 그러니까 로터리 픽까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순번대로 갔고 이 16순위에 있는 양한선 선수가 뽑힌 게 좀 파격이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래프트에서 이제 주목받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은 계속 얘기했던 로나파 아들 이 순위로 갔고, 그리고 뭐 에지컴, 이 선수 컴은 뭐 그렇죠. 네. 뒤에 나오는 그 에이스 베일리라는 선수 때문에 또 주가가 우연히 올랐죠. 네, 잘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리고 좀 화제가 됐던 선수가 그 아까 말씀하신 에이스 베일리. 골 때리는 친구죠. 네. 요거는 본인이 골라가려고 했다라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원래 가고 싶어했던 팀이 워싱턴이나 브루클린 네츠였어요. 근데 그 두 팀의 공통점이 자기가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상모 돌리고 노래 부르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그 순번까지 본인이 그 전에 뽑힐 것 같으니 일부 팀에 가서는 약치는 거지. 나 뽑으면 거기 안 간다 얘기를 근데 했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나 그게?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가서는 그 3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를 뽑는다고 확약해줘, 확실하게 약속해줘 했는데 구단이 미쳤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안 할 건데 하니까 그래? 오케이, 워크아웃 안 해. 면접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네. 선수가. 그리고 나서 구단이 그 언론들이 왜 워크아웃 취소했어라고 하니까 저는 매우 축복받은 사람이며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컨트롤하고 농구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궤변만 아마 에이전트가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잘못한 것 같고 에이전트가 그 샤리프 쿠퍼라는 옛날 선수 아빠예요. 네. 근데 뭐 둘 다 똑같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현지에서는 좀 에이전트를 비판하는 말도 많고 그래서 짤 도는 거 보면 이제 에이스 베일리가 유타 재즈로 가는 그림을 경찰에 체포되는 그림하고 협동시켜가지고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처럼 그런 그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행보가 근데 사실 유타 재즈 농구단 사장인 데니 에인지도 보통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이 선수가 어떻게 다뤄질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일리는 유타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당연히 워크아웃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베일리가 뭐 유타를 찝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5순위에 있는 한 팀한테 뽑으면 거기 안 갑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타가 뽑은 거는 데니 에인지의 성격인 것 같아요. 네가 안 뛰면 어떨 건데? 이 선수인가요? 네. 진짜 말 안 듣게 생겼어요. 진짜 약간 말썽 진짜 선생님들이 딱 별로 안 좋아할 만한 학교에서 깐죽거리 성격. 네가 유타 안 올 거야? 그럼 어쩔 건데? 내가 뽑을 건데. 일단 안 왔어. 네.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뭐 얘가 어쨌든 3순위에 지명될 가능성이 맨 처음에 높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타 재즈가 완전히 탱킹하고 5순위 지명권 받았을 때는 유타 재즈 팬들은 울상이었는데 만약에 뭐 얘가 터져주면 그죠. 실질적으로 또 3순위 지명권을 거머쥔 것처럼 되니 한번 더 지켜봐야죠. 사실 뭐 야구계도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완전 이게 그냥 농담처럼 됐지만 고등학교에서 야구 1등하면 한화 간다. 그 사실 김서현 선수라고 지금 올스타 투표에서 1등한 선수가 있어요. 마무리. 형한테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 왔었을 때 뭐 SNS에 이제 뭐 비밀 계정이었나 걷다가 이제 하나 싫다라는 식으로 적어가지고 엄청 논란이 됐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올스타전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팬투표. 다 어릴 때니까 그쵸. 이해해 주고 싶은 측면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스티브 프랜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나 밴쿠버 안 갈 거야라고 해서 휴스턴 갔고 밴쿠버가 근데 이 선수를 픽해서 바꿨어요. 그때 총 11명이 이동했어. 이 진짜 애송이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국지 도발이 아니라 광역 도발을 했잖아요. 워크아웃 다 째버리고 막. 근데 유타에 결국에는 비행기 타고 갔어. 가야지 어쩔 거야. 가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다음에 필라델피아 가면 엄청 욕 먹을 거. 필라델피아 관중도 엄청 또 험해가지고 그죠. 아마 엄청 야유를 듣지 야유 않을까 나오지.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정지욱 기자가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양한센. 대박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거잖아요. 저도 이 선수 저도 이 드래프트 입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비에서만 그냥 바이패스로 한국 해설 없이 했었는데
야 16순위로 양한sen 했을 때 진짜 뭐 술렁술렁 거렸죠. 다행히 그린룸에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래프트장에는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리치 폴이드만요. 네. 네, 르브론 제임스 데리고 있는. 네. 네. 근데 이 선수 뭐 포틀랜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다고 하니까. 빌롭스 감독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또 지명되는 순간 환호를 지르던데 아, 그럴 만한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구단주가 보고 있으니까. 일단 양한sen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005년생의 어린 선수고요. 예. 지난 시즌까지 중국 프로농구 CBA 칭다오 이글스에서 센터로 뛰었습니다. 네. 평균 16.6점에 10.3 리바운드, 3.0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니까 리바운드가 이 10.3 리바운드가 12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1위부터 9위까지는 다 외국인 선수였어요. 10위, 그러니까 중국 선수 중에서는 1등.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저는 직접 보진 않았으나 이 선수를 보게 된 거는 소노에 네. 합류한 그 나단 나이트의 경기를 보다가 상대 팀의 센터로 뛰고 있길래 이 선수 키가 되게 크네라고 봤더니 이제 2005년생이고 NBA 드래프트에 나간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좀 네. 봤는데 봤을 때는 NBA 16순위에 뽑힐 재능인가라고 하지만 NBA에서도 사실 장신이 귀하기 때문에 2m 16이라는 신장이 특히 그 대부분의 미국 선수들은 2m 8인데 재면은 2m 5, 4 이렇게 나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선수 2m 16이면 거의 2m 16 그대로 무조건. 옵니다. 네, 거의. 그래서 이 정도의 사이즈는 사실 미국에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선수가 대학 이점이 있지 않았나. 중국에서 아마 신인상이랑 수비상을 동시에 수상했을 거예요. 네. 수비상도 받았죠. 네, 그만큼 일단 뭐 중국에서는 그냥 밀어주는 선수였고 뭐 이미 10대 시절부터 저도 이제 그죠. 중국의 NBA 스카우터가 되게 많이 파견돼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한 얘기 들어보면 중국에 요키치가 있다. 테무 요키치다. 뭐 그런 얘기가 테무 나왔었는데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테무가 약간 그런데 근데 이야기를 덴버의 프론트도 했어요. 쟤는 완전히 중국판 요키치인데. 베이비 요키치, 뭐 중국 요키치. 근데 그거를 요키치를 뽑은 팀이 아니라 실제 요키치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있는 팀이 팀. 그 얘기 아니까 립 서비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 플레이 스타일은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되게 잘 찔러주고 그리고 스피드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러니까 NBA 드래프트 컴바인을 봐도 연습 경기 하는데 선수들 같이 뛰는 선수들이 되게 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일단 이 선수도 위에 하이포스트에 뿌려주는 거 좋아하고 네. 패스 잘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손발이 딱딱 맞는 느낌도 들었고 뭐 당장은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러모로 좀 마케팅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뭐 경기력적으로 보나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승진 후배 아니에요. 아, 그치. 전화했나 승진이한테? 폭풍 이효시. 네, 폭풍 이효시한테 전화했나? 근데 이 선수가 조금 더 NBA에서 통하려면 사실 3점을 자유자재로 던져야 되는데 CBA에서는 평균 1개 정도밖에 안 던졌어요. 성공률도 말씀대로 좋지 않았고. 그랬을 때는 왜냐하면 뭐 같은 팀에 도노만 클링언이라는 키가 똑같은 그쵸, 선수가 그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선수와의 차이점을 가져가려면 클링언을 절대 수비나 혹은 뭐 세로의 움직임이나 리바운드로는 양한센이 이길 수가 이길 없어요. 수가 네, 그렇다면 다른 강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CB에서 그래도 3점을 한 뭐 4-5개 시도해서 30 한 2-3%만 됐어도 네. 좋은데 이게 갑자기 확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아마 1년 정도 뭐 지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맞아요. 배움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 뭐 그 사이 유니폼 열심히 팔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지 않을까. 지금 뭐 댓글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엔 마케팅 픽 아니냐. 이게 사실은 진짜 이 선수가 뭐 픽을 안 당할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2라운드 초반, 16위는, 예. 2라운드 초반이 정배였죠. 한 32순위, 그쵸. 33순위 정도. 근데 곱절로 뛴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이번 지명이 이 선수의 성공이 아니라 중국의 성공이라고 보는 게 작년에는 중국 대표팀이 아니라 썸머리그 나갔었어요. 그리고 썸머리그 나가서 썸머리그 경기 없는 날에는 또 다른 NBA 팀들이랑 또 연습 경기하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중국농구협회에서 에이전트, 스카우트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 그렇게. 그래가지고 다 맞아요. 지켜보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계속 어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홍보의 장을 연 거잖아요. 네. 그 당시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때 상대 팀 중 하나가 포틀랜드였는데 포틀랜드에도 중국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현중 선수가 낄 자리가 없었죠. 이름 뭐였죠? 무슨 치용시. 취용시. 네. 취용시. 그러니까 중국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이현중 선수한테 갈 눈길이 이쪽으로 확 끌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자본력의 승리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고. 맞아. 그때 제가 작년 썸머리그 가면서 썸머리 갔을 때 놀랐던 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지는 거는
그 체육관 2개에서 펼쳐지는 썸머 리그인데 거기 체육관마다 보도 체육관이 한 2개씩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체육관에 그 파빌리오냐 체육관에 그 기자 미디어 룸을 가려면 그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 내려보니까 체육관에 보조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날 경기가 없는 팀과 중국 대표팀 어린애들로 모아 19세, 20 이렇게 네. 어린 선수를 모아놓은 대표팀을 운동을 연습 경기 시키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야 저러니까 왜냐면 그 경기 중에 중간중간 중국 선수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단체로 해서 쟤는 뭔데 여기 단체로 왔지? 했는데 단체로 여행해 온 게 아니라 네. 그 여기 와서 그 미국 선수가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거기 썸머리그 기간 내내 하는 거예요. 보면서 아 이게 다르다. 네. 그냥 농구 잘하는 농구에 대한 관심이 아예 다르다. 유망주를 키워가는 게 너무 다르다. 해서 약간 제가 좀 약간 현타가 오기도 했고 보면서 아 그 결과가 이 취용실 이 양한선이라는 선수의 탄생이기도 했고 물론 좀 너무 빨리 지명이 되긴 했으나 그래도 컴바인은 이미 썸머리그에서 눈여겨봤고 그리고 컴바인에서 실제로 잘했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픽이 올라오지 않았나. 질문 중에 그게 있었다. 미국에서는 중국 리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 미국 고교농구 수준 정도로 바라보는 건지. 국교농구까지는 아니고 네. 왜냐면 아시아 스카우터들을 괜히 파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어떤 장신 유망주가 있을 것이고 네. 건질 게 있다고 보니까 중국 베이스로 좀 많이 보내고 있고 물론 이제 경기 자체로 참고할 만한 건 없겠지만 선수 탐색으로 네. 그리고 저런 거죠. 뭐 NBA 선수들이 은퇴하고 가는 것. 은퇴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전부 다 NBA에서 꽤 했던 선수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유망주들이 올라오는데 그 선수들이 NBA 경력일 때 외국인 선수와 부딪혔을 때의 경쟁력도 아마 좀 참고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 축구의 명문들이 약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보는 느낌 아닐까요? 네, 말년에 가서 그렇죠, 말년에 하는- 가서 네. 돈 많이 받고. 네, 뭐 축구를 잘 모릅니다만 네. 뭐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 손대범 위원님께서 그 티에리 앙리를 그 헨리라고 번역한 그 적이 있어요. 26년 전입니다. 근데 뭐 26년 전. 뭐 근데 했는지. 그때 네. 유튜브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네, 그때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연결시켜줘서 번역을 하시면서 번역 고료를 받았는데 마지막 그 업체가 망해서 네. 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때. 아.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아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안 했어. 아, 제가 그 몇 번 섞고 대제해서 지금 아니 장리는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아 그건 2000년이고. 그 뭐 시에리 헨리라 그랬나요? 아니요. 시에리 티에리 헨리. 티에리 헨리. 네. 네. 그 유로 2000 공식 가이드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장님한테 진짜 맞을 뻔했어. 책 모서리를 맞지 않았어요? 그런 거 정도면? 그 되게 그런 거 실수가 번역 실수 많았는데 네. 축구에 축자도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책을 한 권 번역하라 그러니까. 근데 그때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는 대로 불리는 대로 했죠. 근데 그런 거 엄청 많죠 뭐. 근데 유럽 축구가 특히 그 유럽 선수 이름이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발음하기가 특히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그때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스토야코비치, 페자 스토야코비치도 굉장히 좀 이상하게 뭐 스토이코비치, 뭐 스토 자코비치 네. 뭐 이렇게 많았죠, 뭐. 페야, 페자. 쿡콕 뭐 이렇게 불리는 대로 막 뭐 부르고. 디박이냐 디바치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그런 게 많았죠. 2000년대 초반에는 네. 굉장히 많아. 저메이노리, 샤키노리 형제설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막. 아, 지금 기자들 진짜 편하게 기자 생활한다. 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꼰대 꼰대네. 같잖아요. 네.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